네,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제품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조금 약간 좀 제가 빨리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청중 여러분들이 가장 화를 많이 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강의 시간 넘어서 강의 진행할 때.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좀 압축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많이 애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신바이오틱스, 우리 유산균 제품이죠. 이 신바이오틱스는 왜 신바이오틱스라고 하냐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 유산균의 증식을 도와주는 그러한 성분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작용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같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바이오틱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거의 일반 명사화돼서 사용되는 그런 그 단어를 제 제품에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참 아이디어가 제 장명에서부터 정말 발휘가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보더라도 이렇게 이 정도 퀄리티의 제품이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 없어요. 최고의 제품이라고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네. 와우! 우리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비즈니스 시작한 지 뭐 한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건강기능식품은 계속 앞으로 성장할 거예요. 앞으로 한 15년간 계속 거의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런 성장을 기록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의 그런 경제 규모 대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의 시장 그 추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지금보다 한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건강기능식품 출시 얼마 되지 않았고 제품도 지금은 별로 없지만 앞으로 계속 좋은 제품, 최고의 제품들이 나올 거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요, 이 시장의 성장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크게 또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느냐, 지금 아직까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 건강기능식품 가지고 비즈니스를 선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성장 속도나 성공 속도가 많이 좌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고의 제품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그 제품을 왜 유산균을 선택하셨는지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기능성 원료 중에서 10년간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원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2012년도에 500억대에서 지금 2016년에 2000억대, 4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성장세는 둔화되지 않고요. 또 앞으로 또 계속 급격한 그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산균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평균 약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시장에서 소재별 규모 2위, 지금 2위. 이제 조만간에 1위가 될 거라고 생각돼요. 1위는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네, 홍삼입니다. 네, 홍삼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홍삼의 비율은 떨어지고 있고요. 다른 그 소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 더 이제 앞으로는 전망이 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면 우리 장내에 유산균이 거의 100%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유산균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유산균과 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관련된 연구를 아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노화를 지연시키고 젊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또 즐거운 생활 누리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유산균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산균은 면역 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건강에 가장 필요 조건이 뭐냐 하면 면역 기능이에요. 면역 기능이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면역 기능이 강해야 된다. 면역 기능이 강하기 위해서는 유산균이 우리 장내에 충분한 숫자로 서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막 태어난 아기들은 아까 제가 유산균이 100% 가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면역 기능이 아주 튼튼해요. 근데 어떤 아기들이냐면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들만.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 중에서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산도라고 하는데요. 그
그 어머니의 산도에 유산균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자연분만하는 과정에서 그 유산균들이 우리 아기의 몸 안으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튼튼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생략되잖아요. 만약에 자연분만 아니고 제왕절개 했다. 그러면 유산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 60%밖에 되지 않아요. 유산균의 비율이. 그러면 아기들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러지나 아토피가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분만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선진국에서는 거의 제왕절개를 하지 않아요.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바뀔 겁니다. 유산균은 면역 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하기 위해서는 유산균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식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면역과 왜 관련이 있냐면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 침입하는 그런 경로가 있겠죠. 우리 몸에 침입하는 경로. 어떤 경로냐면 우리 몸의 상피조직을 통해서 침입합니다. 상피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가장 외곽을 구성하는 조직이에요. 피부가 대표적이겠죠. 피부. 피부를 통해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겠죠. 네. 이게 우리 몸의 가장 외곽을 구성하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기관은 어떻습니까? 소화기관. 소화기관도 우리 몸의 가장 외곽을 구성하는 조직입니까? 아니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조직입니까? 안에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빵을 먹었어요. 점심 때 빵을 먹었는데 제가 먹은 빵이 이렇게 위를 지나가지고 장을 지나고 있어요. 그럼 이 빵은 제 몸 안에 있는 겁니까? 몸 밖에 있는 겁니까? 몸 안에 있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은 소화효소가 분비돼가지고 그 빵을 분해해가지고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흡수를 한단 말이죠. 그럼 몸 안에 있던 게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네, 장벽은 몸 밖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으로 이렇게 뚫려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몸 밖이라는 거예요. 그 장벽도 피부입니다. 피부. 이와 같은 조직이 호흡기, 폐포도 다 피부고 비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피부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지만 네, 상피조직이라는 거예요. 이 조직이 튼튼해야만 우리가 면역 기능을 강력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소화기, 피부의 일종의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영양소가 바로 유산균이라는 거예요. 유산균. 근데 우리 전체의 면역 기능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이 소화기관이 이 면역 기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 가까이 됩니다. 80%. 면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소화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관이 튼튼해야만 우리 몸의 80%, 면역기관의 80%를 유지하는 전체 면역 기능을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 기관, 면역 조직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림프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면역 세포를 만들어내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역시 80%가 장 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산균이 없으면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뒷받침해줄 만한 그런 다양한 연구 결과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해세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그런 장관 내에서, 소화관 내에서, 그 다음에 우리 소화관 내에서 백혈구 외부에 침입한 세균을 없애는 백혈구와 식세포 작용을 촉진한다. 염증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점막 림프구와 직접 작용을 한다. 등등과 같이 쭉 보시면 그런 다양한 면역 기능과 관련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셀 수도 없어요. 몇천 건도 넘어요. 네,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됐다는 거죠. 이 마지막에 NK세포 아시죠? NK세포는 면역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세포예요. 내추럴 킬러, 자연 살상 세포라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암세포. 우리 여러분들 나는 지금 암 때문에 병원에 항암 치료받고 있다. 안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몸에 암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돌연변이 세포가 있어요. 하루에 수만 개씩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가 그 암세포를, 돌연변이 세포를 다 없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암 환자가 아니신 겁니다. 그런데 이 NK세포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암세포가 계속 증식을 하게 되면 암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NK세포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유산균이 NK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암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산균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유산균 더불어서 이제 NK세포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NK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웃으면, 네. 많이 웃으시면 NK세포 활성도가 2배가 증가하고, 네. 지속 시간이 12시간 지속됩니다. 15초간 크게 웃으면, 그럼 하루에 15초간 2번만 딱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NK세포 활성도가 2배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암의 가능성이 반으로 낮아진다는 겁니다. 하루에 15초간 2번씩. 15초간 무조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기억이 안 나요. 정말 힘들어요. 15초간 웃으시면 땀이 나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성인분들은 너무 안 웃으셔요. 네. 하루에 우리나라 성인들 웃는 횟수가 7번이에요. 7번. 그중 5번은 비웃음이래요. 근데 아기들은 튼튼하잖아요? 아기들은 암이 없어요. 왜? 아기들은 하루에 300번을 웃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기들이 어른보다 건강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장 건강 상태도 큰 문제입니다. 보시면 소화기관 질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한국인 100명 중 7명이 과민성 대장 증상 가지고 있고요. 기혼 여성의 30%가 변비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 소화기관은, 우리는 예로부터 소화기관이 튼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 질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화기관 질병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1970년대 이후. 네,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식생활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처음에 이제 식물성 식품의 그런 위주로 식사생활을 하시다가 동물성 식품이나 가공식품의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고기 늘어나면서 네, 소화기관 질병이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고기는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네, 드시지 마세요. 고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식품이 고기입니다. 2급 발암물질. 붉은색 고기를 조리하면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드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드시려면 그냥 날로 드시고. 네, 그래서 고기 구우실 때 직화구이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직화를 하면 발암물질이 더 많이 생성돼요.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장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장암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될 겁니다. 좀 이따. 지금 이제 17.1%, 남성 예를 들면 17.1%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 2위가 될 겁니다. 네. 원래 없었던 병인데 그만큼 소화기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거고요. 지금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위암보다 대장암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전됐습니다. 네. 건강검진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용종이 있다, 뭐 이런 그 진단을 받으시고 바로 제거하는 수술 받으시면 다행인데, 이제 거기서 조직검사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소화기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소화기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유산균의 섭취를 반드시 권장해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위에 보시면 SBS에서 방송되었던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서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2주 후에 장내 균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장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이제 4분을 좀 실험 대상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프로그램에 사용된 유산균은 우리 제품에 다 들어있는 유산균들이에요. 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유산균을 섭취한 다음에 장내 그 균총 변화가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장 건강 상태가 똑같지 않다란 말입니다. 다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안 좋으신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 계실 거고, 네, 보통인 분들이 계실 거고, 안 좋으신 분들은 유산균을 섭취해도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겠죠. 천천히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그 남자분, 심각한 설사를 경험하신 남자분은 유익균을 2주간 섭취했을 때, 네, 장내에서 유익균이 검출되지 않다가 이제 검출이 되기 시작했고요. 유해균은 변화가 없었어요. 네.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유해균이 감소해야 되는데 이분은 유해균의 변화가 없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의 장 건강 상태가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분 볼까요? 여자분이었는데요. 네, 유산균은 약 1.3배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유해균도 증가를 했습니다. 유해균도 살아야겠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더 증식을 하게 된 거죠. 유해균이 살기 아주 좋은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장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역시 세 번째 분 같은 경우에도 검출이 안 되다가 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은 네, 유해균은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네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변화냐면 네, 유산균은 2주간 섭취만으로도 약 10배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해균은 10분의 1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섭취했을 때 빨리 그 효과를 우리가 네,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영양 성분이 바로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니면 고객분들께서 우리 유산균 제품을 드신 다음에 그게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요, 하루에 한 포 지금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감지될 때까지 한 3포 이상 권장을 해보세요. 계속 3포를 드시라는 게 아니라 한 3일, 일주일 정도 3포, 4포 정도 드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정상 섭취량대로 한 포로 줄이셔서 섭취하는 그런 방법을 권장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섭취를 하신 분들이 정말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산균의 다양한 기능,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산균은 정말 우리 건강식품 원료로서는 최고의 원료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장내 유해균 억제하고 연동, 운동, 촉진, 유익균 증식, 유당불내증 감소, 장을 깨끗하게 하는 작용, 영양학적으로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K를 합성하는 작용, 박테리아를 없애는 물질을 분비하고 장관 면역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단세 지방산, 또 항생제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 또 중금속, 우리가 식사 생활을 통해서 우리 중금속이 크게 이제 우리 몸에 축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중금속을 없애는 그런 기능들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외에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장내에요 유해균이 많으면요 다이어트가 안 돼요. 소화기관 상태가 안 좋으면 다이어트가 안 돼요. 나 정말 열심히 먹지도 않고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운동하고 네, 기능성 식품 많이 먹고 다이어트가 안 되잖아요. 안 되시는 분 계시잖아요. 나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아니에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분은 없어요. 네. 물만 드시면 살이 빠져요. 근데 그분들은 음식을 적게 드셔도 대부분을 축적시키는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누가 바꾸냐면 유해균들이 바꿔요. 그래서 장 건강 상태가 좋아야만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먼저 소화기관 상태부터 개선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유산균 제품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세계적인 유산균 회사의 주폰사죠. 주폰사. 세계 최고의 유산균, 최대의 유산균 회사인데 검증된 4가지 유산균을 사용했고요. 차별화 포인트는 뭐냐면 이 4가지 유산균은 전부 다 인체 실험을 한 유산균이라는 겁니다. 인체 실험 결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피도박테리움 렉티스, 균 이름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름도 상당히 어려운데 배변 활동, 장내 균총 개선, 소화 기능 향상, 이질 발병률 감소,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는 거죠. 선천성 면역 반응 개선. 그다음에 락토바실러스, 위장관 내 소화 요소 조절, 독성 물질 생성을 감소시키고 유당 불내증을 완화시키고 장 운동성을 개선시킨다. 이거 다 임상 연구, 인체 실험 결과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인체 실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고객분들에게 제품을 소개하실 때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선천성 면역 반응 개선시키고 아토피성 습진 증상 완화, 배변 활동, 장내 균총 개선에 도움이 된다. 네 번째, 스트레스성 장 트러블 완화. 네, 그런 다양한 그런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도움이 되는 면역 기능 개선에 네, 좋은 그러한 균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균을 보장하고 있다. 보장 균수가 100억 개체예요. 100억 개체. 우리 소화기관까지 100억 개체가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위산을 통과해, 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위산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유산균이 다 죽어요. 살아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은 수의 균수를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게 하는 기술이 세계적인 특허 기술이에요.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어떤 기술이 있었냐면 이렇게 캡슐 있잖아요. 캡슐. 그 유산균이 다 위에서 죽으니까 캡슐화를 시키는 거예요. 캡슐을 다 쌌어. 그래서 섭취한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장에서 캡슐이 녹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위산은 견디는데 장에서 중성 환경에서 녹아야 되는데 중성 환경에서 안 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시는 거는 그 연구 논문에서 제가 직접 이제 캡처를 한 건데요. 위산에 강하고 담즙산에도 강하다. 산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장까지 100억 개체를 보내는 것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장에 이런 제품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회사 제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보장 균수가 100억 정도 되는 제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제품입니다. 최고의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신바이오틱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유산균과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증식 인자인 프록토올리고당까지 같이 함유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기능성 영양 성분이 있는데 이 소화기관 건강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3가지 영양소를 꼽자면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인 프록토올리고당과 식이섬유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는 거의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품 역시 우리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 3가지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3가지 영양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정말 큰 차별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고객분들께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화학부영제가 없고 합성향료가 없고 또 감미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천연 감미료. 단맛을 내면서 당분의 그런 양은 줄인 그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이섬유가 있고요. 식이섬유도 다양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아주 중요한 영양소. 이 치커린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죠. 네. 프록토올리고당 유산균의 증식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프록토올리고당을 섭취하면 유산균과 같이 섭취하면 더 좋겠지만 유산균과 같이 섭취하지 않아도 장내에 유산균의 증식을 도와준다는 내용이에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성들이 있겠죠. 미네랄 흡수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프록토올리고당의 그런 기능성에 대해서는 한번 쭉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사실만 제가 잠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산균을 많이 섭취하셔도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요 유산균이 많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그런 조건들을 피하실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항생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항생제 많이 드십니까? 아니요. 안 드세요? 여러분 삼겹살 드세요? 안 드세요? 엄청 드시죠? 삼겹살에는 항생제가 많습니다. 설탕 많이 드시죠? 우리 탄산음료 드십니까? 탄산음료 한 캔 드시면 닭설탕 14개를 드시는 거예요. GMO 식품 드십니까? 모르시죠? 내가 먹고 있는 식품이 GMO 식품인지 아닌지 유전자 변형 식품인지 모르시죠? 글루텐 많이 드십니까? 엄청나게 드시죠? 밀가루 음식 다 글루텐이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십니까? 수면이 충분하십니까? 술 안 드십니까? 오늘 저녁에 한잔 하실 겁니까? 운동 열심히 하십니까? 요즘은 담배 표시는 이제 많이 감소하셨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 딱 쭉 보시면 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몸에 유산균이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산균 우리 제품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열심히 드시고 우리 소화기관 건강도 튼튼하게 면역 기능도 개선시키는 것과 동시에 제가 한 가지 또 이 건강을 위한 팁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의 변 상태를 체크하자. 내 변 상태를 보면 내 몸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색깔을 보십시오. 색깔이 밝으면 좋은 거고 어두우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소화관 상단에 출혈이 있으면 흑변이 됩니다. 피가 산화돼서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입니다.
변 색깔이 검은색이다. 빨리 병원에 가셔야죠. 변 색깔이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소화기관 하단에 출혈이 있거나 치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변 색깔이 녹색에 가깝다. 장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 색깔이 너무 밝다. 흰색에 가깝다. 지방이 분해가 안 되고 그냥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변 색깔이 너무 하얘가지고 너무 좋다. 지방이 흡수가 안 되고 다 빠져나왔어. 너무 신나. 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간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분해되지 않고 그냥 다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변 색깔이 하얘지는 거예요. 하얘진다고 지방이 흡수가 안 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간이 안 좋은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 색깔을 항상 보자. 변의 양을 보자. 변의 양이 너무 적으면 변비가 있다는 거고요. 변비는 소화기관의 모든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변비는 무조건 개선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가장 적절한 변의 양은 자기의 팔목부터 팔꿈치까지 이 정도예요. 이게 가장 적절한 양이라고 하니까요. 잘 보세요. 나름의 주자는 유명. 근데 이거보다 두 배를 변의 양이 두 배가 되는 그런 종족이 있어요.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400mg 정도, 400g 정도 변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한 1.3kg. 먹는 게 감자, 고구마 이런 거야. 다 식이섬유.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변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 식이섬유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물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변이 물에 뜨는 게 좋을까요? 가라앉는 게 좋을까요? 뜨는 거. 물에 뜨는 거는 잘 보세요. 내가 평소와 똑같이 식생활 했는데 변이 물에 뜬다 그러면 지방이 많다라는 거예요. 간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가라앉아야지. 네. 가라앉으면 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간만에 변을 봤는데 가라앉으니까 뜹니까? 가라앉아요. 네, 가라앉아요. 근데 막 엄청나게 가라앉는다? 그러면 장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딱딱하게 고형부만 나왔다는 거예요. 장에 변이 오래 머물면 대장암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뜨는 것도 안 좋고 딱 아주 밑에 가라앉는 것도 안 좋고. 그런데 내가 평소에 건강할 때 변 상태를 봤는데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변 상태와 다르게 뜨거나 가라앉거나 색깔이 변했거나 양이 적어지거나 갑자기 수분의 함량이 높아져서 설사한다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와 달라지면 우리 건강 상태를 의심해 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첫 번째 우리 유산균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이드로 FX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좋은 제품인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은데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뭐 그 표현이 딱 맞는 그러한 제품이 아직까지 이 특허받은 성분들이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인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나 홍보를 할 수 없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에이전트 여러분들께는 제가 특별하게 왜 이 성분이 특허받은 성분이고 우리 현대인들의 건강에 꼭 필요한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네,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고 이 마그네슘이 이 특허받은 성분과 마그네슘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허받은 성분은 아직까지 네, 기능성 성분으로 인정이 안 됐고 마그네슘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1년, 2년 안에 이런 특허받은 성분이 인정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 열심히 홍보하시고 미리 시장을 선점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때 허가가 났을 때 그때부터 정말 네, 폭발적인 그런 성장세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제품을 드시면 아마 우리 에이전트 여러분께서 많이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드시면 막 힘이 막 솟는다는 느낌 안 드세요? 활력이 넘친다, 피로가 금방 회복이 된다. 운동하신 분들 운동하신 다음에 뭐 근육통이나 피로 이렇게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드시면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빨라요. 특허받은 성분의 임상실험 결과예요, 그게. 근육통도 바로 금방 없어지고.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우리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전자 내, 그러니까 우리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에너지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주의 깊게 보지 마시고 그냥 마그네슘이 에너지 발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거는 그 특허받은 미국 특허증의 내용이에요. 직접 캡처해온 내용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해석하면 식품의 수화화 및 항산화를 도와준다. 항산화. 산화되는 것을 억제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산화되는 것을 억제. 우리 몸은 항상 지금 계속 산화가 되고 있죠? 네. 네, 산화가 되고 있어요. 사과를 깎아서 여기다 올려놓으면 사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갈색으로 변하죠? 쭈그러들고 우리 몸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선한 사과는 맛있지만 오래된 사과는 못 먹죠? 우리 몸의 상태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그렇게 사과처럼 산화되는 것을 막아줘야겠죠? 네, 이렇게 산화가 되면 노화도 촉진이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산화를 억제해야 된다. 그런데 이 특허받은 성분 중에 들어있는 이 특허 성분이 산화를 억제하는 성분이라는 겁니다. 산화를 억제하는 성분이. 이 그림도 상당히 어려운데 산화는 전자를 잃어버린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산화는 전자를 잃어버린다. 전자를 잃어버리면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러면 플러스가 돼요. 우리 몸이 플러스 상태로 바뀌는 게 산화예요. 그러면 식품 중에 마이너스 식품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식품이 있으면 마이너스 식품 많이 먹을수록 우리 몸이 플러스로 산화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억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 중에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식품들이 가장 좋은 식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과일, 채소가 보통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100 정도의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식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산화를 억제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허 성분, 우리 이 제품에 들어있는 특허 성분은 마이너스 전하가 얼마냐면 400에서 800 사이예요. 일반적인 과일, 채소는 1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특허 성분의 마이너스 전하는 400에서 800이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품 중에 마이너스 800 이하, 그 이하로 마이너스를 발생시키는 식품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품 중에 마이너스 전하가 가장 높은 산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억제시켜주는 그러한 영양소가 바로 이 특허받은 하이드로 FX 성분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600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것을 억제한다. 그렇다면 왜 산화라는 것이 왜 우리 몸에 정말 안 좋은 걸까? 산화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산화의 결과. 제가 이제 좀 시간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에이전트 여러분께서 제가 강의한 다음에 그 빨리빨리 슬라이드 넘기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화가 나실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넘기는 것보다 아마 더 길게 하는 걸 더 화내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다 우리 몸에 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사과가 이렇게 막 쭈그러들고 있잖아요. 갈변하고. 자, 이런 생활 조건 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산화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계속 산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의 산화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 몸가 산화가 되면 이러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못 들어본 질병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질병 여기 다 있죠? 결국 우리 몸이 산화된다는 것이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발생하는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하고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산화를 억제하는 그런 성분들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특허받은 성분 안에 존재하는 어떤 성분이 그럼 과연 이렇게 산화를 억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바로 분자수소입니다. 분자수소.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 분자수소의 기능성 이런 것들 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건강기능식품에 다양하게 또 그냥 일반 식품에도 또 디바이스, 기계, 또 정수기, 그 다음에 물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향후 가까운 미래에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특허 성분에 들어있는 이 분자수소의 기능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 몸을 가장 산화를 억제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억하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왜 현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우리 몸을 가장 크게 산화시키는 요즘 막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전 국민이 흡연자 시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전 국민이 흡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미세먼지. 미세먼지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우리 몸의 산화입니다. 담배를 한갑 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분들이 밖에 나가면 담배를 한갑 피는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분들의 몸이 산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산화를 억제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에이전트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우리 자녀분들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산화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양성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식생활 습관,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간 조금 지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제가 좋은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멋진 답변 해주셨습니다. 하승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듣다